오늘 주제는 어떤 기업이죠? 소셜 커머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새 소셜 커머스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막 이렇게 그 위메프 다녔었는데 자기 포트폴리오를 내는 게 있었는데 진짜 막 PPT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막 냈거든요. 막 사진도 막 이러고 찍었어. 저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이 3사 중에 하나를 다니는데 정말 그 신의 아들도 아니고 신의 딸도 아니고 그냥 신이야. 근데 직무가 이게 뭔지 몰라. 들어갔는데 뭐 디자인도 하고 뭐 MD 같긴 한데 MD 일을 안 해. 예전에 초창기 때 존슨 지인이 모 소셜 커머스 업체에 다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는 표 우리한테 엄청 나눠줘갖고. 아, 그렇지. 우리 백수 때 그때 잘 먹었었지. 진짜 뭐 강남 가서 뭐 스테이크 먹고 오고 평일 낮에, 그쵸?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저희가 제일 잘 먹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 백수인데도 살이 쪘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백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와 준순의 취업학 기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경쟁자 전업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전수입니다. 이 취준생이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들 힘들게 살고 있고 또 저희는 또 저희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다 생각하지만 정말 도처에 전 세계 전 우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준생이 없는 나라는 진짜 일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최근에 일본에는 거의 완전 고용을 달성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취업이 잘 된다고. 네, 하지만 뭐 같은 취준생들이지만 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생각들을 갖게 마련일 텐데요. 그렇죠. 그 다른 나라 취준생이 어떤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이거 재밌겠는데요? 철수 씨? 자, 첫 번째로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대학생은 진로 선택 시 고용 안정성을 가장 고려한다고 대답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흥미나 적성이 중요하다고 대답.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정반대네. 원래 저희 선입견으로는 이게 반대여야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우리나라 대학생. 우리나라에 사는 미국 대학생. 아니, 우리나라에 사는 그치 미국 대학생.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그럼 한 3명 되려나? 뭔가 편견이 적용했어. 그리고 인도 취준생은 회사를 선택할 때 개인의 경력 향상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대답했고 한국 대학생은 금전적 보상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네요. 경력 향상이 돼야지 뭐 나중에 금전적 보상으로 돌아오겠죠? 세 번째, 일본 취준생은 어떻습니까? 자, 대기업 취향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일본 대학생은 39%만 그렇다고 대답. 한국 대학생은 78%가 대기업에 가고 싶다고 대답. 그래서 이게 홍콩만 봐도 제가 홍콩 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홍콩만 봐도 이 대기업 선호 현상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거기 가면은 뭐 이렇게 대기업이랑 작은 기업 간의 급여 차이도 거의 없어요. 뭐 각자 다 이렇게 초봉이 한 월급여가 13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야. 완벽하게 하향 편중화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가장 그 가까운 모델이 홍콩이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좋은 미래인가요? 아니면 안 좋은 미래인가요? 월급이 130만 원에서 시작한다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이렇게 대기업들이 막 한꺼번에 뽑는 이런 공채 시스템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걸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막 상반기에 우왕 몰려가지고 뽑고 하반기에 우왕 몰려가지고 뽑고 그거는 그냥 막 이렇게 거기는 진짜 잡코리아 이런 식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자소서를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연결을 해주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이렇게 좀 많지 않잖아요. 잡 매칭을 해주는구나.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공채 시스템이 저도 약간 의아했거든. 제가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지금 다들 저를 쳐다보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튼 저는 이 한국적인 어떤 이런 공채 방식이나 흘러가는 사회 구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너무 전체주의야, 이것도. 그렇죠? 그 다음으로 독일 취준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독일 취준생 같은 경우는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자기 취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렇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근데 한국이 가장 낮다고 나와 있네요. 이 국가별로 인식의 차이가 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어떤 경험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잘 나가긴 하지만 이게 한 2009년, 2008년에 좀 금융위기가 크게 왔잖아요. 그때 뭐 어떤 그 동부 디트로이트 같은 데는 노동자들이 다 잘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안정성이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깨우친 것 같아. 여러분들도
취업 준비만 하다 보면 당연히 뭐 부정적인 시각만 이렇게 쌓이고 그러실 텐데 뭐 이렇게 다른 나라도 취준생들은 넘쳐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뭐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그 이웃나라 옆 나라지만 그 고용률이 90% 대졸자 고용률이 90%를 넘어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론상으로 완전 고용 상태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백수가 있다는 거. 취준생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그러면 저희 또 이제 달려볼까요? 아 좋죠. 수많은 기사들 중에 취준생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핫 이슈. 저희가 쏙 골라 발 빠르고 속 시원하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핫 이슈. 다음 주에 맞을 수 있겠죠? 자 오늘 그 처음 신설된 코너입니다. 네. 아니 오랜만에 코너가 신설됐어. 점점 코너가 생길수록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 같지 그러게요. 않습니까? 진짜로. 이게 점점 전이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힘들어지면 누군가는 편해지겠죠? 제로섬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 코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취준생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저희가 이슈를 하나씩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해 저희가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기사를 골라서 그거에 관한 저희의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거죠. 작가님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 코너만큼은 작가님은 쉬어가는 코너. 그렇죠. 이 이슈 자체도 저희가 선정을 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저희 사람들이야. 예신. 자, 그래서 존슨스 초이스. 제가 골라온 이슈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존슨즈 하겠습니다. 초이스. 존슨즈 초이스. 신입 공무원 첫 출근 날 유흥주점 회식의 흉기 소동. 오호. 이거 아마 화제가 됐던 건데 여러분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면은 춘천시청의 신입 공무원이 술에 만취해 흉기 난동을 피우다가 8명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춘천시청 9급 신입 공무원인 26살 주모 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장하신 분이었나 봐. 막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 테이저건에 맞고서야 제압이 됐다고. 야, 그거 맞는 거 영상 봤어요? A씨는 종업원과 주인, 손님 4명,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그 행오버 보셨습니까? 영화 봤죠. 그 뚱땡이가 빡 맞고 이러고 버티잖아. 그 영화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이 이 회식을 갔는데 회식을 유흥주점으로 갔다고 해요. 거기 술자리에서 담당 과장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회식이 끝난 뒤 혼자 그 사람들한테 막 이런 것도 아니고 회식 끝난 뒤 다른 주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난동을 부리고 진짜 M1대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를 빡 발산을 한 거죠. 그러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점 주인과 종업원, 시민과 경찰들이 8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 춘천시는 주 씨의 수습 공무원 과정을 중지시켰고,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해서 주 씨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 친구도 잘못한 거지만 춘천시 같은 경우도 신입 공무원의 환영식을 이리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 갔다고 하니까 춘천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보니까 아마 제가 당했던 경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예전 직장 다닐 때 중국 출장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 유흥주점에 이렇게 들어가라고 강요를 하더라고요. 거기 말하는 거죠. 한 블록 자체가 유흥주점인데 거기 안에서 그 골프 카트 타고 다니다는데? 룸이 너무 많대. 아니야, 뭐 어떤 호텔 같은 데 붙어 있었던 것 같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막 노래방 같은 데 이렇게 같이 있는 데였어. 거기 야, 가기 싫다 그러는데 들어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갔죠. 근데 갔는데 이렇게 그 도우미분들이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저는 그분한테 이랬어요.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분한테 워요 님펑요. 난 여자친구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딱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선택하면은 비용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 6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너한테 그걸 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라고 해가지고 한 거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아마 그때 조금 더 성질이 나빴으면 이 친구처럼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테이저건 맞지 않았을까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문화를 강요하는 게 문제가 있어. 그렇죠. 아니 놀 사람은 지들끼리만 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분명히 아니, 난- 지양돼야 돼 이런 저는 거는. 진짜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막 술 강제로 먹이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남한테 왜 그렇게 강제를 할까?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게 그냥 진짜 궁금해. 자기가 먹고 싶으면 자기가 먹으면 되는 아니,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텔레비에서만 보는 그런 직장 문화가 아니라 정말 그래. 그 어두운 일면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오하시고. 지금 뭐 불과 몇 년 전 얘기도 아니고 저조차도 많이 경험을 한 얘기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이게 언제 이런 안 좋은 경험을 당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자,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신기술 오늘 주제는 어떤 기업이죠? 소셜 커머스입니다. 아, 여러분들 아마 요새 소셜 커머스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소셜 커머스 정도면 이게 뭐야 조금 젊은 기업 느낌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철수 씨는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떤 물건까지 구매해 보셨나요? 집? 집은 온라인으로 안 되죠. 근데 아, 저는 집은 안 됩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이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이 장을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마트 같은 데서 그게 없었는데 요즘에 그 장보기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홈플러스랑 이마트 뭐 그런 네. 거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을 볼 때 그 내가 원하는 걸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배송 시간도 설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뭐 대형마트 가서 그냥 낑낑대고 이게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긴 한데 저도 그거를 알긴 하는데 선뜻 막 손이 가진 않는 게 이런 채소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막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고르는 거는 좀 아직 그렇더라고. 전 채소 잘 안 먹어요. 그럼 뭐 먹습니까? 고기? 고기도 눈으로 골라야지. 햄? 햄 같은 거 괜찮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이게 맘만 먹으면 이거 진짜 집에 한 번도 안 나가고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뭐 그런 거는 이미 10년 전부터 그 김씨 표류기 못 봤습니까? 그 영화? 안 봤는데요. 그 려운이 집에서만 이렇게 살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소셜 커머스라는 개념 자체가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번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개념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또 제가 짚으면 되는 거죠? 아 좋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이면은 이게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거의 시초는 그룹폰이죠, 그룹폰. 미국에 그렇죠, 미국의 그룹폰인데 이게 진짜 되게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룹폰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렇게 그룹폰이랑 그 뭐야 링크드인, 트위터 그리고 그거 있었는데 예전에 그거 이렇게 막 그 장소에 로그인 해가지고 하는 그거 있었잖아. 포스케어. 맞아. 그거랑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의 막 뭐 벤처계 벤처계 4대 잠룡이야 뭐야. 그런 게 막 있었는데 그룹폰 요새 막 전혀 거론이 안 되는 거 봐서 이게 잘 아니 특히나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구긴 게 한번 그 저희 나라 소셜 커머스 붐이 일었을 때 한번 직접 진출했다가 망해서 그렇죠. 나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완전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티켓몬스터가 그룹폰을 그대로 베껴서 우리나라 시작해서 성공을 시키니까 그렇지. 그룹폰에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쟤네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왔는데 정작 팀원한테 져서 좀 이미지 구긴 그런 사례가 그렇게 있었죠. 나간 다음에 팀원을 사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 잘 썼네. 그래서 이게 최초에는 이 형태가 음식점을 반값에 가는 거였잖아. 그쵸. 거의 다 그게 주였는데. 맞아, 반값 할인 그때 유명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셜 커머스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는 거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지마켓 같은 온라인 마켓 맞아, 형태가 맞아. 돼가지고 굳이 이렇게 소셜 커머스라고 따로 묶는 게 의미가 있나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 때 존슨 지인이 모 소셜 커머스 업체에 다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는표 우리한테 엄청 나눠줘갖고 그렇지. 우리 백수 때 그때 잘 먹었었지. 진짜 뭐 강남 가서 뭐 스테이크 먹고 오고 평일 낮에 그쵸?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저희가 제일 잘 먹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 백수인데 살이 쪘어. 지금보다도 훨씬 잘 먹었었고. 그러게요. 소셜 커머스 우리나라엔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철수 씨? 자 대표적으로는 그 쿠팡이 있죠. 원래는 그 원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티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그 이나영 씨가 선전해갖고 사실 소셜 커머스 자체를 우리가 약간 좀 뭔가 그냥
그냥 젊은 애들이나 쓰고 그냥 좀 밑에서 그냥 아웅다웅하는 그런 업체라고나 생각을 했는데 UF라는 데가 그냥 그 TV 광고를 엄청 비싸게 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마케팅 출혈 경쟁을 엄청 맞아, 했잖아. 그게 거의 촉발된 거지. 그래서 이걸 너무 이어가니까 이게 완전 이익이 전혀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진짜 이 소셜 커머스, 티몬, 쿠팡, 위메프 이런데 엄청난 톱스타들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쵸. 이나영 씨도 나오고 뭐 김태희 씨도 나왔던 것 같고. 이런 지금 식으로 같은 된 거지. 경우는 무슨 기입니까? 지금은 배송 전쟁입니다. 그렇죠. 배송 전쟁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쿠팡은 로켓 배송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로켓 배송을 앞세워서 이 진짜 차별화 많이 했죠. 되게 확실하게 차별화를 한 것 같고 티몬 같은 경우는 슈퍼마트를 활용해서 생필품 최저가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어떤 이런 화두를 띄운 거는 쿠팡이었죠. 맞습니다. 쿠팡이 이 로켓 배송이 가능했던 게 누구 덕분입니까? 손 마사요시.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엄청난 양의 투자를 받고. 그쵸. 그게 뭐 거의 그렇습니다. 조단위를 투자받았죠. 그래서 막 쿠팡맨들이 진짜 짱이잖아. 쿠팡 시켜보셨습니까? 쿠팡 보시면은 이게 배송도 되게 빠르고 이게 문자 같은 것도 엄청 잘 보내줘. 그래가지고 이거 딱 그 사람이 없으면은 상자 여기 딱 앞에다 놓고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자기 쿠팡맨 손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진 같이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쿠팡맨입니다. 고객님의 상자 잘 도착했습니다. 사람 없는데 집 앞에다 놓고 간다고요? 그럼 자기 손 찍고 자기가 다시 가져가겠네? 뜯어서 자기가 먹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문 앞에 놓으면 어떡해? 그런 경우는 뭐 쿠팡맨 그런 고객이 요청한 거죠. 쿠팡맨들이 그런 허튼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문 앞에 놓고 가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인증샷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그 막 고객이 요청으로 그 현관문이 잠겨 있으니까 자기 집 2층인데 2층으로 상자 좀 던져서 여기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쿠팡맨이 사진을 올렸는데 상자가 딱 던져가지고 공중에 떠 있고 그걸 딱 찍는 거야? 이러고 있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올렸어. 이야, 능력자네. 지금 돌이켜보면 이 배송이라는 서비스가 이 사람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한다기보다는 이걸 좀 마케팅 정책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송이 아니잖아. 그렇죠. 배송에 차별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진짜 배송의 마케팅화. 쿠팡 같은 경우가 진짜 배송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회사에서는 진짜 그냥 절차상의 그냥 문제였는데 절차상의 그냥 그런 거 중에 하나였는데 쿠팡 같은 경우가 그거를 진짜 마케팅이랑 기업 이미지 브랜딩 하는 거랑 이렇게 잘 연관시킨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수 씨 같은 경우는 소셜 커머스 많이 이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소셜 커머스를 언제 이용하냐면은 그 티켓 살 때.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뭐 전시회나 그런 연극표 티켓들이 이런 데서 싸게 많이 풀리더라고요. 아니면은 그 입장권 있잖아요. 롯데월드나 아니면 캐리비안베 이런 입장권은 사실 카드로 사는 것보다 카드 할인 받는 것보다 이게 더 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가기 전에 항상 여기서 사요. 티켓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막 시기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와 있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행 상품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여행 갈 때는 무조건 소셜 커머스에서 한 번씩 봅니다. 그게 특히 뭐 여행사에서 받아서 결합 상품을 좀 싸게 파는 것 같은데 뭐 상상을 초월하게 싸게 파는 것들도 있고 또 특히 명절 때 비행기표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은데 소셜 커머스 뒤져보면은 그 여행 그 추석 연휴 껴서 가는 좋은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봤던 것 같고. 제 그 여행사 다니는 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 막 소셜 커머스에 올라온 상품이다 여행 상품이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 뭐 싼 거다 가도 괜찮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옛날에 소셜 커머스 진짜 중독이었는데 맞아. 했잖아. 저한테 계속 링크 보냈잖아. 티몬, 위메프, 쿠팡, 그룹폰 4개 있을 때 거기 다 등록해가지고 그러면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딱 메일이 오거든요. 그 메일 확인하는 게 진짜 낙이었어. 그거 보다 보면 진짜 맛집들 엄청 나오고 그때는 맛집 위주 서비스였으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학창 시절 때 그 돈 없을 때 바꿔 아끼려고 이게 맨날 반값 막 이렇게 맛집 티켓 구매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거기 올라오는 데는 막 이렇게 싼 데 안 올라오잖아. 우리가 평소 가는데. 그래서 그런 반값 티켓을 샀는데도 평소 가는 데보다 비싸더라고.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랬다. 옛날에는 팀원 처음 런칭했을 때는 하루에 한 개인가를 오픈했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어디 이러면서 약간 이런 모자이크처럼 나와서 딱 오픈했는데 뭐 곱창집 50%딱 이러면 거기 막 해서 다 완판되고 무조건 완판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을 나누기 시작했죠. 이제 서울에서 뭐 홍대, 강남,
종로 이렇게 갑자기 세 개를 나누더니 여기서 뭐 강서, 강동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더니 전국으로 넓혀나가는. 그렇지. 아, 진짜 기억나네. 요새는 막 부산에도 하고 제주도에도 하고. 근데 진짜 맛집 서비스는 요새는 거의 이게 부가 서비스 마냥 되더라고. 거기 가면은 진짜 G마켓처럼 상품 같은 것만 그 첫 페이지에 맞아, 다 맞아. 떠버리니까. 안마기 막 이런 거. 저는 기억나는 게 또 팀원에서 대학 입학권까지 판 적이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이 편입학 모집을 그러니까 팀원을 통해서 한 거죠. 거기가 청강문화산업대학교라는 학교였어요. 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막 이렇게 그 광고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성적 우수자는 팀원 적립금을 땡기죠.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죠? 뭐 나중에 그 과 사무실 가가지고 저 여기 팀원 통해서 입학했는데요. 제가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제 아이디 jobslaves.com이니까. 맞아. 아니 이거 팀원 이런 걸 소셜커머스 인증하는 게 옛날에 약간 욕을 먹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입장할 때 그 항상 제시를 해라. 근데 제시를 하고 났더니 원래 그냥 돈 주고 먹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 그렇지. 그런 경우 많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맨날 사면은 그 다 먹은 다음에 이렇게 그쵸? 제시를 하죠. 그러면 꼭 욕하고. 그러니까 왜 이거 이제 주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깜빡했다 이러니까 아줌마랑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구질구질했어. 그거 참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는 요즘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셜 커머스에 어떤 직무가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좋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온라인 사업이다 보니까 웹 개발자, 앱 개발자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이제 서버 환경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인데요. 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인문계 분들이랑은 거리가 멀고요. MD 같은 경우가 저희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쓸 수 있는 직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친구가 들어갔던 직무도 MD였고. 그러니까 MD 같은 경우가 예전에 맛집 할 때 그 제 친구도 그때 들어갔었으니까 그 친구는 막 이렇게 막 식당 다니면서 이렇게 맛집 뚫고 그런 게 거의 영업 많이 했지 그때는. 근데 그게 또 그 나름의 재미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진짜 상품 가지고만 하니까 뭐 G마켓이나 홈쇼핑이나 뭐가 다르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MD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품화 계획, 구입, 가공, 상품 진열, 판매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소셜 커머스에서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MD 아닐까 싶습니다. 존슨 씨는 뭐 이런 소셜 커머스에 지원한 적이 있나요? 저도 뭐 지원했었죠. 근데 제 친구가 막 이렇게 그 위메프 다녔었는데 그 친구가 그 위메프 막 사람들이 자를 때 그 잘린 친구거든요. 그 친구 이렇게 보면서 이거 뭐 가망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친구가 자기 포트폴리오를 내는 게 있었는데 진짜 막 PPT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막 냈거든요. 진짜 제가 봐도 막 사진도 그 친구 아는 사람이 사진관을 했나 봐. 그래서 막 사진도 막 이러고 찍었어. 하얀 티 입고 하얀 배경에. 그러고서 막 진짜 연예인처럼 찍고 막 이렇게 PPT도 진짜 기가 막히게 구성을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 친구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렇게까지 해서 들어가야 되나. 아니 보통 그 뜨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같은 데가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더 잘 뽑잖아. 그렇죠. 학벌이나 이런 걸 안 보고 뭔가 얼마나 특별하나,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좀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저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이 3사 중에 하나를 다니는데 얘는 정말 그 신의 아들도 아니고 신의 딸도 아니고 그냥 신이야. 이게 들어간 지가 3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커질 때 그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직무가 이게 뭔지 몰라. 들어갔는데 뭐 디자인도 하고 뭐 MD 같긴 한데 MD 일을 안 해. 근데 뭐 제품이 오면 그거를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사진 찍은 거를 자기가 좀 디자인을 했대 처음에는. 근데 얘가 디자인 전공이 아니거든. 경영학과야. 근데 이 업무를 조금 하다가 그리고는 이 일이 없어졌대.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얘한테 계속 인사팀 협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꽂아준 사람도 회사를 나갔대. 인사팀이 와서 너 이거 부서 없어진다. 너 지금 완전 그 어려운 부서 있죠. 얘가 아예 모르는 부서 이쪽으로 가든가 회사를 나가라 이랬더니 전 그냥 이 부서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그게 거의 1년이 넘은 거야. 근데 최근에 팀원이 좀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그 얘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나 잘릴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벌써 2년째야. 이번에도 얼마 한 2달 전에 만났는데도 야, 그 뉴스에 이번에 그 어디 그 구조조정 한다 그러는데 너 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모르겠어. 잘릴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근데 아직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뒤에 만났는데도 나 잘릴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차라리 장애 잘렸으면 좋겠대요. 3년 정도 레슬링 경력 쌓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잘려서 저기 실업급여 받고 여행 갔다 와서 또 취업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근데 소셜 커머스에서 나오면은 이럴 수 있는 데가 그래도 꽤 많겠네. 그렇죠. 마케팅 쪽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팽창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적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잉여 인력이 나오는데도 이거를 좀 케어를 좀 못하고 그런 경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그 학점이 한 2.5 나도 지금 가래뱉는 줄 알았어. 학점이 한 2.5 정도 되는 진짜 극심하게 낮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가 들어간 거 보면은 뭐 아무래도 젊은 기업이다 보니까 학점은 그런데 신경 좀 덜 쓰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을 거야. 요즘에는 쿠팡이나 이런 거 뽑는데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아마 뭐 학점도 좋아야 되고 그럴 거예요. 뭐 좋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요새 소셜 커머스 또 말도 많은 그런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쿠팡맨. 저희가 늘 칭찬하는 쿠팡맨에 관련해서도 좀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아니라 철수 씨가 존경하는 손 마사요시 씨가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아 이거 물린 것 같아. 1조 잘못한 1000억인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손 마사요시 씨의 유일한 실패로 남지 않을까. 그러게요. 아 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을 이끌고 있는 근데 쿠팡맨들이 막 그 정규직이다 뭐 4천만 원씩 받는다 이런 그 통살과는 달리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노동 시간에 반강제적인 연장 근무를 강요했다. 하루 13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물량이 많을 때는 15, 16시간씩 근무했다.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지만 그마저도 동료와 상의해야 하고 잦은 프로모션과 부족한 인원 탓에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 쿠팡뿐만이 아니라 이 소셜 커머스 업체가 이 신생 업체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관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럼에도 워낙 배송업계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배송하려는 사람들이 쿠팡맨 막 로켓 배송 막 이쪽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그나마 나은 거야. 작년에 또 그 미담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미담 전문인데 그 작년에 입사 포기자가 쿠팡에 있었대. 근데 그 사람한테 채용 축하 선물이 그대로 갔고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인사팀에 문의를 한 거야. 이거 잘못 온 것 같은데 제가 입사 포기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 이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입사 측에서 아니 쿠팡 측에서 이런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채용 담당자입니다. 해당 선물은 입사 불가 의사를 밝힌 후에 발송된 선물입니다. 입사 불가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미리 준비한 선물을 취소하는 것보다 저희가 준비한 마음만은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보내드린 선물입니다. 선물이 크고 좋은 것은 아니나 언젠가 다른 형태로 다시 만날 쿠팡이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니 너무 위선적이야. 아니 사실 그래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행하는 위선이 행하지 않는 선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위선만 하고 잘하는 거지. 잘하는 거야. 냄새가 나는 거지. 그렇게 냄새가 납니까? 아니 뭐가 예를 들어 똑같아. 뭐 그 기업 뭐 임원들이 전혀 관심도 없다가 카메라맨들 대동해서 그 신입사원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하고 이게 그냥 지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진짜 이거 홍보 마케팅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지. 홍보 마케팅을 잘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쿠팡은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요, 인사 관련해서는 이 채용 담당자가 잘한 거니까. 이런 채용 담당자가 있는 거면은 인사팀이 괜찮은 팀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까지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 이때가 막 위메프 막 이렇게 인턴 떨어뜨리고 막 그런 거랑 겹치던 시기였거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잘했고 저는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쿠팡을 많은데. 절대 좋게 볼 수가 없어. 우리 손 마사요시 상의 돈을 그렇게 뜯어가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뭐 존수 씨 오늘 소셜 커머스 얘기하니까 뭐 소감이 어때요? 소셜 커머스 좋습니다. 예, 맛집 서비스도 많이 해주세요. 소셜 커머스 별로 안 좋습니다. 가지 마세요. 자, 그럼 전국에 계신 준생 여러분 건강하십시오.